네, 인공지능 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논리적 추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명제 논리를 가지고 컴퓨터에서의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로 논리를 가지고 실제 추론 규칙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심볼들을 처리해서 로지컬리 팔로우하는 그런 올바른 추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잠깐 리뷰를 먼저 하면, 네, 우선 수로 논리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프레디케이트 를 사용해서 심볼 어떤 문장을 표현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토믹 센텐스라는 것은 이제 단일 수로로 표현된 그런 문장, 컴플렉스 센텐스는 그것들의 커넥티브로 연결된 형태의 어떤 문장, 그리고 변수가 사용돼서 이때 우리가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는 퀀티파이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그 1차 수로 논리의 그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고, 어떤 추론이 사운드하다, 컴플리트하다 이런 거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사운드하다는 것은 그 추론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문장이 반드시 로지컬리 팔로우하는 것이어야 된다. 즉 차민 문장에서부터는 차민 문장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쉽게 사운드한 것이 바로 올바른 추론이 된다는 거죠. 컴플리트하다는 것은 어떤 문장들로부터 로지컬리 팔로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추론 과정, 혹은 같은 의미로 그것들이 모두 논리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컴플리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론 규칙으로 모더스 포넌스, 모더스 톨렌스, 엔드 일리미네이션과 인트로덕션, 유닛 레졸루션, 그리고 유니버설 인스탄시에이션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변수가 포함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고, 그것들을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과 두 개로부터 모더스 포넌스 같은 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의 어느 부분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때 유니버설 인스탄시에이션의 개념을 적용해서 변수를 상수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모더스 포넌스라는 것은 어떤 임플리케이션의 앞부분 P와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주어진 센텐스가 일치되도록 하는 치환을 찾아서 그걸 이제 결론부에 적용시키는 것이 모더스 포넌스다 그랬고, 네, 그것이 일반화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게 Generalized Modus Ponens였죠. 네, 그래서 이런 example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결론에 해당하는 센텐스를 끌어내는 과정이 유니버셜 인스탄시에이션과 모더스 포넌스를 통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서 정의한 그런 표현으로 쓰자면 앞에 부분을 일치시키는 그런 치환을 찾고, 그 치환을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꺼집어내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때 그래서 추론 규칙, 예를 들어서 모더스 포넌스가 적용되기 위해서 특정 부분들을 일치시키는 그런 치환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유니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로 혹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상수로 치환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어,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에 모든 그런 그 변수들을 치환함으로써 일치시키게 되는 그런 이 세타를 찾는 과정이 진행되는 걸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이그젬플 가지고 그럼 이거로부터 그 결론에 해당하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그런 치환을 찾고 그리고 모더스 포넌스를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이런 형태의 논리적 추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추론 규칙이라고 했던 것들이 기계적인 스텝, 기계적인 심볼 처리 과정이라고 했고 그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수론 논리에서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유니피케이션 과정을 그것도 역시 심볼들을 다루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구현하면 될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어진 여러 개의 논리 문장들로부터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임플리케이션의 순방향으로 새로운 센텐스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추론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백워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정한 센텐스가 참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아마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보면 자 여기 우리가 문장이 6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이다. 물론 여기는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수는 Universal Quantification이 붙어 있는 것이다. 가정하고 네, PX이면 QX다가 항상 참이라는 거죠. 그리고 PA나 QB 이런 것들이 참이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로부터 그러면 TA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의료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논리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데 특정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병에 해당되는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6개의 문장으로부터 TA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론이 진행되는 거죠. 포워드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 물론 문장들은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PA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px면 rx다라는 문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 두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한 유니피케이션을 하고 그러면 x가 a로 치환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찾고 그리고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이걸 적용시키면 ra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 ra와 이런 문장이 있죠. rx면 tx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네, x라는 변수를 a로 치환하면 두 부분이 같아지는데 결론부에 적용시키면 네, 이것이 참이다 하는 문장을 우리가 꺼집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포워드 체이닝이고 백워드 체이닝은 우리가 이것이 참인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어, 위에 있는 문장들 중에 바로 그 참인지 확인하려는 TA가 결론부에 매치될 수 있는 걸 찾아서 결론부에 유니파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역시 X를 A로 치환하면 결론부가 유니파이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게 참이기 위해서는 임플리케이션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참여해야 된다.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RA가 될 테고 RA는 지금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장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RA와 유니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결론부에 있는 임플리케이션 문장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치환을 적용시키면 유니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전제부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PA가 참이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PA는 이미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처음에 시작했던 TA가 참이 된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것들이 이제 어, 앞서 이야기한 그런 유니피케이션과 모더스 포넌스 같은 추론 규칙 그리고 그걸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체이닝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사실 구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의 예로서 프롤로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프롤로그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프롤로그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실제 프롤로그 인터프리터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살펴보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런 1차 수론 논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로직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롤로그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프롤로그를 여러분들이 뭐 C나 자바처럼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습할 필요까지는 지금 없을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요번 시간만 투자를 해서 프롤로그라는 게 뭔지를 좀 로지컬 리즈닝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보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프롤로그는 일단 하이 레벨 랭귀지로서 마치 C나 자바처럼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거는 프롤로그에서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라인이라는 것이 뭘로 구성되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앞서 다룬 First Order Predicate Calculus 1차 수로 논리의 문장들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라인, 그러니까 각각의 로지컬 센텐스는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혼 클로즈라고 하는 형태로 기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혼 클로즈는 일단 아토믹 센텐스가 물론 혼 클로즈가 될 수 있고 또는 임플리케이션 문장이면서 전제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프레디킷이 and로 연결된 형태 그리고 결론부는 단일한 프레디킷, 아토믹 센텐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혼 클로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프롤로그 코드는 기본적으로 모두 혼 클로즈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로지컬 센텐스는 전부 다 혼 클로즈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의 그 변수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텐데 모든 변수는 전부 다 유니버셜 퀀티파이드 돼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하나 쓰면 이 부분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다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센텐스를 우리가 나열하게 될 때 앞에 문장에서 X, 뒤에 문장에서 또 다른 X가 있으면 요 X와 요 X, 같은 문장에서의 X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거고 같은 X라는 거죠. 하지만 서로 다른 문장에 있는 X는 우리가 표기는 똑같이 하더라도 프롤로그 내부에서는 이것을 자동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X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negation as failure라고 써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프롤로그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프롤로그에서는 그것이 참인지 확인이 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false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not P가 주어졌던 주어지지 않았던 만약에 P가 참인 것이 확인이 안 되면 그건 false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not P가 true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그런 형태의 추론이 진행되는 건데 방금 얘기한 backward chaining 형태로 추론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갈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는 깊이 우선의 탐색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프롤로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신텍스가 있어야 되겠죠. 프롤로그의 프로그램 코드라는 것은 1차 수로 논리의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1차 수로 논리의 문장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가 기본적인 센텐스가 되겠죠. 그래서 implication은 네, 이런 건 우리가 아스키 문자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론과 마이너스를 연달아 붙여서 이것이 implication을 나타내고 참고로 이때 방향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이 전제, 왼쪽이 결론에 해당하는 implication이죠. 네, 그 다음에 and에 해당하는 건 쉼표로 표현하고 or에 해당하는 건 세미콜론으로 표현하고 negation에 해당하는 건 NOT라는 심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로 그리고 상수들은 전부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심볼로, 그 다음에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심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이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쓸 수가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 그리고 크기 비교, 이런 걸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혹은 같지 않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이 equal를 두 개 연달아 써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프롤로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두 개의 텀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의 등호만을 썼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유니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이것으로 끝. 그래서 우리가 프롤로그를 다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에 이거 이외에 다른 기호가 아마 나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우리가 나타내려는 논리 문장을 프롤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로를 우리가 정의해서 like, 존이 탐을 좋아하는 관계다, 이게 사실이다 라는 문장, 아토믹 센텐스죠. 이것을 우리가 프롤로그 코드로 표현한다면, 네, 물론 내가 like를 다른 뭐 심볼로 표현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네, 그대로 우리가 쓴다면 like 쓰고, 네, 괄호 안에 이런 텀들을 쓰고 마지막에 피어리어드를 찍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탐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유니버설 퀀티피케이션 생략한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like, 그 다음에 두 개의 텀이 나오는데 앞에 것이 변수 x로 표현되어 있죠. 혹시 마침표를 찍어서 문장을 끝냅니다. 세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dog x이면 animal x가 참이다. 개는 동물에 속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때 이것을 우리가 implication 문장으로 프롤로그에서 표현할 텐데, implication의 방향이 거꾸로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부를 먼저 씁니다. animal x, 그 다음에 implication, dog x 하고 마침표를 줍니다. 네, 이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멀 X는 언제 참이냐 하면, 네, dog X가 참이 되면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문장은 모든 XY, G에 대해서 X가 G의 브라더이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X가 G의 브라더의 관계에 있고 and G가 Y의 페어런트이고, 네, 그러면 Uncle XY가 참이다 이거죠. 네, 바로 부모의 형제를 우리가 삼촌 혹은 아저씨라고 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앞에 두 개가 만족되면 XY 사이가 엉클이라는 관계가 참이다. 자, 이것도 역시 임플리케이션 문장으로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Uncle XY, implication, brother XG, 콤마, and죠. 그 다음에 parent GY, 그리고 역시 점을 찍어서 문장을 끝내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연산자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X란 사람의 수입이 I이고, 그 다음에 I가 5천을 넘으면, 네, 두 개가 AND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X가 부자다. 네,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부자다 라는 것을 뭐 표현한 그런 문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리치 X를 결론부를 먼저 쓰고 implication, 네, 언제 리치 X가 참이냐 하면 income XI가 참인데 and I가 5천 이상이라는 것이 참이 되면 하고 피어리어드 찍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프롤로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SWI 프롤로그라는 도구를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를 해볼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웹에서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살펴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해서 같이 실행을 해보고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로지컬 센텐스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my 프로그램 이름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프롤로그의 코드의 익스텐션은 어, 마치 C 코드의 익스텐션이 뭐 C 이렇게 돼 있듯이 PL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myprog.pl이라는 것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문장들이, 즉 프로그램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면,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x이면 qx이다. 이 문장이 참이다라는 걸 지금 써놓은 거고, a이고 b이면 c다. 뭐 이런 걸 쓴 거죠. 이것이 프롤로그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인터프리터 베이스드 랭귀지로서 일단 프롤로그 인터프리터를 실행시키면 네, 이런 프롬프트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를 실행하면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읽어오는 작업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는 consult라고 돼 있고 네, 괄호 안에 .pl 프로그램 코드의 그 파일명을 쓰고 마찬가지로 점을 찍게 돼 있죠. 이러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게 myprog라는 지금 프롤로그 코드인데 이것이 프롤로그 인터프리터 안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3인 문장들의 집합을 지금 읽어드렸다 이런 거죠. 이걸 조금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괄호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컨설트라는 것은 하나의 명령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프롤로그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프레디킷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어인 거죠. 마치 like, 뭐 red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이제 수로를 정의하듯이 그런데 시스템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로죠. 컨설트라는 것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로고 이런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로는 항상 true 값을 갖고 이것이 true이면서 사이드 이펙트로 이 프레디킷을 과 관련된 어떤 실행하는 그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설트는 하나의 프레디킷인데 여기 주어진 이런 이름의 파일로부터 센텐스들을 읽어들여서 날리지 베이스에 담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프로그램을 읽어드렸습니다. 즉, 참인 문장들을 날리지 베이스로 가져왔죠. 그러면 추론을 하는 것은, 즉,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은 우리가 프롬프트 상에서 퀘션을 던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퀘션을 던질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지금 close라고 표현되는데 어떤 문장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롤로그 하는 건 뭐냐면 네, 그것이 참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퀘션에 상수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명제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 또는 거짓이 될 텐데 프롤로그는 난리지 베이스에 있는 문장들을
기반으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그 과정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포워드 또는 백워드 체이닝 같이 일련의 추론 과정, 심볼 처리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true 혹은 false를 판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어진 퀘션에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가 특정한 상수로 치환, substitution이 되면서 참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참이 된다면 참이 되게 하는 치환이 뭔지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이 아니다. false라고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프롤로그 간단한 코드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제인은 여자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인은 피아노를 칠 줄 안다. 뭐 그런 의미의 두 개의 수로 표현된 아토믹 센텐스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걸 읽어드린 다음에 프롤로그에서 이런 퀘션을 주고, 즉, woman, Jane, 점 찍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프롤로그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참이냐를 묻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참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죠. 따라서 프롤로그는 true라고 답합니다. 만약에 woman Kate 이렇게 하게 되면 케이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사람인지 아닌지 주어진 바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어, 본래는 위에 것만 가지고는 참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프롤로그는 이것이 참이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가 됩니다. 밑에 play piano Jane 하게 되면 네, 참이라고 주어져 있죠. true. play piano X 하게 되면 위에 써 있듯이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다 이러고 엔터 키를 치면 자, 플레이 피아노 X에서 이 아토믹 센텐스가 참이 될 수 있는 치환을 찾는 겁니다. 위에 가서 보면 이것과 유니피케이션이 될 수가 있죠. X를 J인으로 치환하면 참이 됩니다. 따라서 프롤로그는 X는 J인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인이 여자냐? 그렇다. 케이트는 여자냐? 아니다. 제인이 피아노 칠 줄 아냐?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제인.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프롤로그를 한번 여기 실행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SW 프롤로그를 이제 다운받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바이너리 폴더 안에 이런 executabl이 있습니다. SWIPL w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실행시키면 네, 이런 윈도우에서 프롬프트가 지금 반짝거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폰트를 좀 키워놨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컨설트라는 명령어를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컨설트는 이제 작성되어 있는 프롤로그 코드를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작성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인터프리터 자체에서 일단 뭔가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실이 참이다라는 것을 프롤로그 인터프리터의 난리지 베이스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두 번째 명령어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asse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을 내가 제시하고 마침표 찍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assert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그 괄호 안의 문장이 참이다라고 난리지 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하고 점 찍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지금 프롤로그 난리지 베이스 안에 해피는 개다 라는 사실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미미는 고양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아토믹 센텐스가 날리지 베이스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토믹 센텐스를 내가 입력을 하면, 네, 이것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네, 이것은 해피가 개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랬죠? 네. 프롤로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토믹 센텐스가 참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true가 되겠죠. 참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네, false가 되겠고. 자, 이제 한 단계에 추론을 하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개는 동물의 일종이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한 문장을 assert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죠? 네, 결론부를 먼저 쓰고 모든 x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implicatio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러면 개는 동물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들로 지금 문장을 입력한 거고 지금 날리지 베이스에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입력을 해본다면 자, 지금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 해피가 개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줬지만 해피가 동물이라는 사실을 따로 알려준 바는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는 동물에 속한다는 문장을 지금 주어진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프롤로그는 이제 뭐라고 답할 거냐 하면 그렇다가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프롤로그가 한 단계의 추론을 지금 한 겁니다. 백워드로 체이닝을 하면서 애니멀 해피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한 거죠. 네, 이것에 대한 답은 폴스일 테고 네, 고양이가 동물이라는 건 아직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고양이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 미미가 동물인지를 물어보면 이때는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우리가 변수가 포함된 문장을 줬을 때는 예컨대 이렇게 하면 네, 이 문장이 참이되는 모든 치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것은 네가 아는 동물이 뭐냐를 묻는 것과 같은데 네, 일단 동물은 뭐냐? 해피가 동물이라는 거고 치환이 여러 개 있을 때 모든 치환을 차례로 다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가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그 다음 또 참이 되는 치환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아는 동물은 해피랑 미미가 있다는 거가 되겠죠. 인터프리터를 끝낼 때 쓰는 명령어는 hal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위에 보면 뭐 몇 가지 지금 그 메뉴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일 메뉴에서 edit, animal.pl이라는 프롤로그 코드가 있습니다. 열기 해보면 네.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디터인데 여기 보면 네 줄, 네 개의 센텐스가 프롤로그 코드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네, 앞서 우리가 assert를 이용해서 입력한 것들이 이 안에는 그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animal.pl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는데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다른 에디터를 써서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명령어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였죠. 네. consult하고 animal 하게 되면 네, 지금 이 네 개의 문장을 프롤로그 코드가 지금 적혀진 프로그램으로부터 난리지 베이스로 읽어드렸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어, 네,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뒤에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고 프롤로가 동작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디버거 같은 것들이 제공이 돼서 네, 세 번째 명령어입니다. trace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이것은 프롤로가 실행되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트레이스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트레이싱을 하는 모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이런 퀘션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센텐스로 봐서는 어쨌든 미미가 애니멀이니까 true라고 대답을 할 텐데 여기서는 trace 즉 위에 지금 디버거에서 그래피컬 디버거를 지금 온 시켜놨죠. 네, 이런 디버거가 지금 뜨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다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애니멀 밈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프롤로그 하려는 것은 과연 이 문장이 참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애니멀 X 부분에 녹색으로 지금 막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 부분과 일단 유니파이를 시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스텝 진행해 보면 프롤로그 하는 건 X, 주어진 문장에서 X를 미미로 치환하면서 일치가 됐고 따라서 백워드로 들어가면 이게 참이기 위해서는 독이 참이면 되는 거야. 즉, 독, 미미가 참이면 되는 거겠죠. 치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독, 미미를 또 찾으러 들어갈 텐데 네, 빨간색이 됐다는 건 fail 했다는 거죠. 독, 미미라는 건 참이 아니다. false라는 거고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 거냐 하면 또 다른 문장에서 다시 일치될 수가 있죠. 네 번째 문장에 애니멀 X와 유니파이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cat 미미가 참이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 cat 미미라는 것은 위에 올라가 보면 주어진 문장으로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네, 전체 결과는 true 하고 끝나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프롤로가 동작하는 기본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이해가 가겠죠? 네, 프롤로그라는 게 뭐고 어떻게 동작한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지금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몇 개의 예를 더 보면서 어, 프롤로그가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미 보긴 봤는데 네, 여기 한 두 장 정도 example를 제시했네요. 자, 이 네모 박스 안에 난리지 베이스가 이렇게 저 프롤로그 코드를 지금 읽어드린 상태다라고 해보죠. 제인이 피아노를 치는 거고 메리도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세 번째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거다라는 의미겠죠.
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주어졌다면 이걸 읽어드린 이후에 프롤로그에서 like music Jane이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like music Jane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 스텝의 추론에 들어가겠죠. 백워드로 추론을 해 들어가면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될 수 있고 X를 Jane으로 치환하면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참이려면 플레이 피아노 Jane이 참이면 되는데 네,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like music X라고 내가 퀘션을 던진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될 텐데 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문장과 일치시킨 다음에 거꾸로 찾아 들어가겠죠. 네, 플레이 피아노 X가 참인 치환을 찾게 되겠습니다. X는 Jane일 때 참이 될 수가 있죠. 세미콜론을 준다면 또 다른 치환이 가능한데 X는 Mary가 되겠죠. 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제인과 메리. 두 번째 박스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저는 좋아하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네, 헤이턴. 우리가 이그젬플에서 손으로 해봤던 그 문장이죠. 밑에는 존이 탐을 안다 였습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이런 퀘션을 던지면 프롤로그의 결과는 뭐가 될까? No, John, Tom 하면 네, 존이 탐을 아는 관계냐? 이미 주어져 있죠. 이건 true고. 두 번째는 존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건데 두 번째 문장과 일치가 됩니다. 치환은 이렇게 되면서 참이 된다. 세 번째는 hate John Tom인데 이런 건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제 백워드로 추론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과 유니파이 될 수가 있겠죠? X가 탐으로 치환되고 그러면 참이 돼야 되는 건 전제부. No, John, Tom이 참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참이라는 건 문장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되면 이것은 true가 될 거고. 위에 두 문장을 기반으로 John이 hate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네, 역시 첫 번째 문장의 결론부와 unify가 되고 백워드로 찾아 들어가서 No, John, X가 참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X는 네, 위에 두 문장으로부터 John이 hate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세 번째, 다섯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love 하는 관계가 지금 다섯 개 주어져 있고, jealous라는 걸 지금 정의했습니다. jealous XY는 love XZ 또 love YZ가 참이면 jealous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들로서 우리가 역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X가 G를 러브하는 관계에 있고 Y가 또 G를 러브하는 관계에 있다면 네, X가 Y를 jealous하는 관계다. 뭐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이제 질투하는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게 주어졌을 때 역시 세 개의 퀘션이 들어가는 경우 답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love and Tom은 여기 주어져 있죠. true. jealous and Cindy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과 N과 Cindy가 그런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는 주어진 바가 없고 추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implication의 결론부에 이것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unify 하게 되면 X가 N, Y가 Cind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갈 거냐 하면 네, 이것이 이제 참이 되면 됩니다. X가 N, 그 다음에 love,
Cindy가 또 Z. 이 두 개가 모두 참이 되면 이제 참이라고 하겠죠? 네, 가서 보면 첫 번째 문장과 이것이 일치하고 이때 G가 탐으로 치환이 되면서 일치하겠죠? 그러면 love, see, 탐이 있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하니까 그러면 and로 연결된 전체가 참인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것은 true라고 대답할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and과 jealous 관계에 있는 것이 누구냐를 묻는 형태인데 네, 역시 다섯 번째 문장의 결론부와 일치되고 x를 n으로 치환한 다음에 쫓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ove A의 Z, 그 다음에 love 또 Y의 G가 되는데 이때 love A의 G가 매치되는 것은 탐이고 그러면 love Y의 탐이 참이 되면 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을 차례대로 찾게 되겠죠. 위에서 보면 X는 Cindy 그리고 X는 Diane 같은 것을 결과로 내게 됩니다. 네,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롤로그 인터프리터가 실행되는 거 잠깐 봤고, 그리고 몇 가지 example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프롤로그가 동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상세하게 보자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일단 앞서 우리가 백워드 체이닝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example에서 따져본 것처럼 이제 퀘션이 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결론부에서 전제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속적인 체이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참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또 다른 방향도 가능하다면 깊이 우선과 같은 탐색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고 프로그램 라인이 이제 즉 센텐스가 여러 개 주어져 있을 때 left to right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네, Q이고 R이면 P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P가 참인가를 어, 질문으로 던지면 백워드로 들어가면서 각각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P는 QR이 참이면 참이다 이런 문장이니까 이것이나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프롤로그는 어찌됐든 프롤로그 코드상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이걸 먼저 하고 Q가 참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참인지를 본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오른편 같이 써 있다면 R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Q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문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되면 어, 이 확인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어떤 경우는 상당히 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경우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센텐스 오더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장과
네, 이런 문장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역시 P가 참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 두 문장은 각각 개별적인 문장으로서 여기에 순서가 사실 없는 거죠. 둘 다 Q이면 P다. 하나는 R이면 P다로서 어느 걸 먼저 쓰나 이 참인 사실들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는 순서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롤로그에서는 P가 참인가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무조건 프로그램 코드 안에 제시된 순서로 1번을 먼저 진행하고 2번을 진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간단한 두 개의 example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은 이런 의미를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X가 G의 페어런트이고 G가 Y의 페어런트면 X가 Y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된다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문장은 A가 B의 페어런트라는 거, 세 번째는 B가 C의 페어런트라는 겁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A가 B의 페어런트고 B가 C의 페어런트니까 A가 C의 그랜드 페어런트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집니다. 그랜드 페어런트 변수 C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마치 어떤 의미냐 하면 C의 그랜드 페어런트가 누구냐를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럼 프롤로그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센텐스 오더에 따라서 그랜드 페어런트 XC가 유니파이 될 수 있는 결론부에 유니파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찾고 치환은 변수 Y가 C로 치환되면 된다이죠. 백워드로 들어갑니다. 백워드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참이면 되겠네 일 텐데 그걸 우리가 서브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처음에 질문으로 던진 것이 골입니다. 골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서브 골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브 골은 뭐냐면 바로 이 치환을 전제부에 적용한 것이 되는데 즉 PXG and PGC가 모두 참이되면 된다. 이것이 서브 골이죠.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앞에 거부터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PXG가 참이되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센텐스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상관없고 두 번째 가서 유니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따라서 두 개를 일치시키면 X가 A가 되고 G가 B가 되면 이런 치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참이 된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이제 서브골은 이게 됩니다. G가 B로 바뀐 것은 앞에 부분이 참이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치환을 지금 적용시킨 거죠. G가 B로 치환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P, B, C가 참인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세 번째 문장에서 이것이 아무런 치환 없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참이라는 게 확인되죠. 그러면 답은 true가 되고 질문에 여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프롤로그는 전체가 true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치환, 즉 x가 a로 치환되면서 문장이 참이 되는 게 확인됐죠. 이것을 출력으로 내게 됩니다. C의 그랜드 페어런트는 누구냐? A다. 이렇게 답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는 요 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존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존은 또 게임을 좋아하고, 탐은 또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데 X가 G를 좋아하고 and Y가 G를 좋아하면 그러면 friend XY가 참이다. 이 둘 사이에 friend 관계라는 거죠. 같은 걸 좋아하는 게 이제 친구가 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Friend John, Tom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John하고 Tom이 친구냐? 둘이 친구라는 사실이 주어진 건 없죠. 그러면 implication의 오른편을 일치시키는 걸 시도를 합니다. 추론을 하기 위해서. unify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 것처럼 x가 좌안으로 y가 탐으로 치환이 되면 일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백워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제부에 바로 그 치환을 적용시키면 서브골은 이런 것. x가 좌안으로 지금 치환됐고, 그죠? y가 탐으로 치환돼서 이 두 가지가 참이 되면 된다 하는 거였죠. 자, 그럼 like John 변수를 가지고 이게 참인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부터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유니파이 되기 위해선 G가 덕이라는 상수로 치환이 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위에 서브골에 AND로 연결된 것 중에 왼편이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그렇다면 이것이 참이 되면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서브골이 됩니다. 앞에 G라는 변수를 우리가 덕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제 참인지 확인해야 되는 건 like, Tom, 덕이 되겠죠. 자,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탐이 개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여기 없고 임플리케이션의 결론부에 유니파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참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가 되고 더 이상 이런 치환으로는 패션에 해당하는 문장이 참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앞서 우리가 여기에 일치시키기 위한 치환을 적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true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럼 되돌아와서 혹시 이것이 다른 치환으로 참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앞서는 첫 번째 문장에 일치를 시켰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like John 그다음에 G가 참이될 수 있는 문장은 두 번째 문장도 있죠. 되돌아와서 새로운 치환을 적용합니다. G를 게임으로 치환을 해도 이것은 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브골은 AND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like Tom 그 다음에 G가 지금 게임으로 치환이 됐죠. 이것이 참이 되면 되는 거고 가지고 들어서 위에서부터 보면 이건 아니고 세 번째에 가서 일치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답은 true 하고 끝납니다. 위에 세 가지 아토믹 센텐스와 일반적인 프렌드에 관한 사실들을 주었을 때 이거로부터 존과 탐이 친구냐고 물어보면 true라고 대답을 할 텐데 간단한 한 단계 추론이 진행돼서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 것 같이 우리가 앞서서는 쭉 백워드로 진행해서 바로 결과를 우리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진행하다가 아니네 되돌아와서 다른 또 시도를 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단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추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자, 지금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습니다. G와 H가 참이면 F가 참이다 이렇게 돼 있고 G나 H에 관한 몇 가지 true인 그런 아토믹 센텐스들이 주어져 있죠. 자, 이걸 읽어드린 다음에 fx라는 퀘션을 던지게 되면 f가 언제 참이냐 하는 거죠. 프롤로가 진행하는 것은 임플리케이션의 오른쪽에 지금 유니파이가 되고 백워드로 진행하고 gx and hx라고 주어져 있는데 좌에서 우로 진행하면서 확인에 들어갑니다. gx가 참이냐 센텐스 오더에 따라서 x가 a면 참이다 라고 갈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HA가 참이냐인데 여기서 fail이 날 겁니다.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면 되돌아와서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GX가 또 참이 되는 것. 센텐스 오더에 따라서 X를 B로 치환하면서 참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번에는 진행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HB가 참인가인데 HB는 여기 가서 참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답은 true. 네, 옛날 버전에서는 yes라고 대답했는데 어쨌든 yes가 true의 의미입니다. true라고 대답하고 끝나게 될 거고 이런 과정이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만 우리가 진행됐지만 네, 이런 깊이 우선에 계속 트라이를 하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체인이 계속 많아지면 네,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참이라고 대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그다음에 모든 가능한 것들을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depth first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프롤로그의 기본 개념을 지금 몇 가지 이그젬플과 동작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동작 원리가 잘 다 이해가 가나요? 이런 과정을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짠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는지. 그러면 뭔가 유니파이 하는 과정을 내가 작성해야 되겠고, 그것에 의해서 치환을 찾고, 그 다음에 백워드로 진행하는 과정을 프로그램해야 되겠고, 뎁스 퍼스트로 진행하는 과정까지 다 구현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아까 본 것 같이 주어진 문장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프롤로가 바로 그걸 구현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프롤로그의 명령어들을 조금 보고 그래서 역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써보도록 숙제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숙제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본다면 지금 기본적인 원리는 이야기를 했고 몇 가지 가장 핵심적인 명령어들을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 얘기를 했죠. assert라는 건 뭐냐면 knowledge base 안에 특정한 여기 P라고 만약 어떤 아토믹 센텐스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참이라고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고 retract라는 명령어는 거꾸로 그것을 네, 취소하는 걸 말합니다. 밑에 써 있는 것처럼 assert parent John Tom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 assert parent XY child YX 그러면 네, Y가 X의 child이면 X는 Y의 parent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인 사실들로 참인 문장으로 넣는 게 되겠죠. 컨설트하고 파일 주면 네, 파일을 우리가 읽어드려서 .pl로 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난리지 베이스 집어넣는 것을 말하고 리컨설트라는 것은 이 파일을 다시 컨설트 한다는 의미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봤다. 그런데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 파일의 일부를 내가 모디파이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컨설트를 하게 되면 이전에 읽어드린 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을 이제 그 위에 예, 추가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코드가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고쳤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이걸 다시 읽어드리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게 리컨설트가 되겠습니다. 네, 리스팅이라는 명령어는 현재 날리지 베이스 안에 있는 문장들을 화면에 쭉 나열하는 출력하는 명령어이고
네, 거기에 이런 아규먼트를 주게 되면 P라는 특정한 프레디킷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만 보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시 트레이스라는 했죠. 트레이스를 입력하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모드가 되는 거고, 중간에 트레이스를 중단하고 싶으면 no trace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디버깅을 하다 보면 특정한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때가 있죠. 네, 여기선 브레이크 포인트 이외에도 spy라는 명령어를 써서 특정한 프레디킷에 spy를 걸게 되면 추론이 진행되다가 이 프레디킷이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갈 때 스톱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일종의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취소하려면 no spy를 하면 되고, 아까 프로그램 인터프리터에서 인터프리터를 종료하는 걸 우리 halt라는 명령을 쓴다 그랬죠. 네, 간단한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키보드와 화면에 하는 것이 이런 명령어로 read x 하게 되면 키보드 인풋을 기다려서 키보드에서 입력된 것을 x라는 변수의 값으로 설정하게 되고, write x 하게 되면 현재 x의 값을, x가 어떤 예를 들면 상수로 유니파이 되어 있는지 그 상수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네, 기타 많은 사항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매뉴얼을 보면 된다는 거고, 아까 에디터와 그래피컬 디버거 같은 걸 잠깐 여기서 보여줬었죠. 네. 만약에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하면서 필요한 디버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SWI 프롤로그 윈 버전에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프롤로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소개했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프롤로그를 뭐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그러나 로지컬 리즈닝을 이제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 프롤로그란 도구를 써서 한번 이제 살펴본 거고, 프롤로그가 여전히 실제 사용되는 하이 레벨 언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접해서 뭘 개발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끝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C, C++, 자바 쪽을 쓰는 거에 프롤로그 이렇게 한 줄 쓸 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뭔지는 안다, 써봤다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프롤로그와 관련된 오늘 얘기한 내용 관련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프롤로그 가지고 간단한 좀 이그젬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 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서 complete infer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모더스 포넌스 같은 건 사운드한 물론 추론 규칙이지만 컴플리트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과연 컴플리트한 추론 프로시저라는 건 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추석 전에 냈던 홈워크 1이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죠. 잊지 말고 듀데이트에 맞춰 제출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이야기한 내용 또는 홈워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과제 연장 제출은 기본적으로는 내 경우는 항상 일주일 연장 기한을 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가서 보면 50% 감점
하고 받는다고 돼 있을 겁니다. 설정이. 혹시 특별한 사정으로 혹은 이제 숙제 그게 프로그래밍이 됐건 뭐가 됐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아예 빵점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장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대부분의 호목을 다 일주일 연장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